새로운 천년이 시작됐다. 중국은 국가 발전에 있어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전 국민적 목표는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됐다. (2002년 11월 8일)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 대표 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 공산당 지도부의 수장으로 후진타오가 선출된다. 2003년 3월 18일 중국의 공산당 중앙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후진타오는 중대 발표를 한다. 我深知担任国家主席这一崇高的职务，使命光荣，责任重大。我一定忠诚地履行宪法赋予的职责，恪尽职守，勤勉工作，竭诚为国家、为人民服务，不辜负各位代表和全国各族人民的重托。 중국 지도부는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给大家拜年了。 13억 중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의 새 지도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를 그들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을 그들은 어떻게 선진국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2002년 12월 5일) 후진타오 주석과 공산당 중앙서기처의 모든 직원들은 시바이포를 찾았다. 집권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단체 회동이었다. 이곳은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석권하기 전에 사용한 마지막 농촌 지휘소였다. 1949년 3월 혁명의 성공이 눈앞에 놓인 그때 마오쩌둥은 강조했다. 동지들이여, 겸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혁명을 위해 분투하는 지금의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 주십시오. 반세기 동안 중국의 중앙정권은 늘 위기에 대비해 왔었다. 2002년 겨울 새 지도부는 이곳에서 역사를 되새겼다. 자신을 위한 경각심이자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다. 在这个西北坡呢，他提出了要，亲为民所系，利为民所谋，权为民所用，这么一个很重要的执政理念。我刚刚呢，是对西北坡精神的最好的一个解读，也对西北坡精神的一个最好的继承。又同时在新的历史条件下，来解读西北坡精神的话，是体现我们党的高度清醒的和自觉。 2002년 겨울의 이 여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지도부의 막중한 책임을 세상에 맹세한 것이었다. 몇 달 후 지도부의 맹세는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고 난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2003년) 봄 예상치 못한 재앙이 중국을 휩쓴다.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로 알려진 이 호흡기 전염병은 순식간에 32개의 국가에 퍼져나간다. 이 전염병이 가져온 공포는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보다 더 빨리 퍼져나간다. 疾病会有比较高的死亡率，特别是对青年人、中年人，所以大家对这个病很恐慌。
传播的速度很快，在短短几个月的时间内，就传播到全国24个省市区，波及到266个县市。 그것은 질병과의 치열한 전투였다. 당과 정부의 국정 능력은 물론 중국 사회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 불안했던 봄날, 세계인들은 중국을 주시했고 이제 막 탄생한 중국의 새 지도부를 주시했다. 2003년 4월 14일 오후 광저우 최대 번화가인 베이징로에 후진타오 주석이 모습을 드러낸다. 천여 명의 사스 환자가 발생한 이 도시에서 중국의 국가주석은 일반 시민들과 악수를 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국민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다. 이 끔찍한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힘이 필요했다. 봄에 찾아온 이 세계적인 질병은 여름이 되어 자취를 감춘다. 중국은 승리를 자축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해가 끝나기 전 중국은 더욱 값진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다. 이곳은 고비 사막 깊은 곳에 위치한 주치안 위성발사센터다. 2003년 10월 15일 중국 우주 탐사의 새 역사가 이곳에서 쓰여진다. 그날 새벽 5시 20분 후진타오 주석이 우주인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 我们预祝这一次飞行取得圆满成功，我们等待着你胜利归来。我向总书记和全国人民保证，坚决完成任务，不辱使命。起飞！起飞！起立！ 베이징 시간으로 9시 역사적인 그 순간 38세의 우주인 양리웨이는 중국 민족의 염원과 꿈을 안고 광활한 우주의 첫 번째 중국인 방문객이 된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세 번째 유인 우주선 기술 보유국이 됐다. 2003년은 중국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한 해가 된다. 바로 그해 중국 경제는 8% 이상의 성장 속도를 유지했고 세계 3대 무역 강국으로 부상한다. 그의 유엔의 보고서는 200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며 주요 무역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언론도 단 한 문장으로 중국 새 지도부의 집권 1년을 평가했다. 평온한 바다, 순풍에 돛을 단 배. 빠른 경제 성장률과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 하지만 중국의 지도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한다면 그들이 꿈꾸는 민족의 부흥도 멈추고 말 것이다. 那这个增长潜力也是比较大的，而关键的问题是如何保持这种潜力能够稳步地发挥出来，而不受到其他的因素而打断它的增长过程。 So there's an accomplishment here that not everyone could have done, no one else did to the same extent. And yet, that very accomplishment, the successes, the transformation of material life in China has created new challenges for sustaining political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21세기 초 중국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을까? 새로운 중앙 지도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2003년 중국의 노동인구는 7억 4천만 명.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이 2억 명이었다. 매년 1,000만 명씩 생겨나는 구직자들과 3천만 농촌 인구의 빈곤 역시 심각한 문제였다.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됐고 환경 문제와 경제 발전 사이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세계 각국 또한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했다. 환경오염, 자원 고갈, 질병이란 심각한 위기도 가져왔다. No one country can be independent from the rest of the world and succeed. We have to work togeth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China, because of its size, in terms of population and the size of the economy, will have to be an important player in this process. 인류는 발전 단계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왔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 세계 속에서 중국 또한 해답을 찾고 있었다. 과거의 경험을 종합하면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국의 새로운 목표가 됐다. 2003년 가을, 후진타오 주석과 중앙 지도부는 중국의 발전을 향한 새롭고 중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과학발전관이었다. 坚持以人为本、全面、协调、可持续的发展观，是我们以邓小平理论和3个代表重要思想为指导，从新世纪新阶段党和国家事业发展全局出发，提出的一个重大的战略思想。 What makes things in development so difficult is you can't focus just on one thing. You have to focus on everything, and you have to keep a balance between all of them. And China's competitive advantage is that so far, it's been able to keep that balance. 중국은 국가의 발전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하려 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 발전을 위한 중국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 그리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에서 인본주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일 것이다.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기 마련이다. 새로운 천년, 중국의 과학발전과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2005년 말 중국의 국가환보총국은 환경법규 위반을 이유로 30개 건설을 중단시킨다. 총 투자액 1,179억 위안에 달하는 사업들이었다. 환경평가법을 실시한 이래 중국이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한 위법 사례다. 외신들은 중국 환경당국이 진지해졌다고 평했다. 面临着当前这个环境资源的压力，确保我们的发展是一个可持续的发展，是一个协调的发展，是一个全面的发展。 이것은 제11차 5개년 개발 계획이다. 50여 년간 5년마다 제정된 이 발전 계획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발 목표를 포함한다. 2006년에 시작된 1.15 계획에는 과학발전관이란 중대 사상이 반영됐다. 十一五规划第一次明确提出了约束性指标，在十一五规划目标的22个指标当中，有8个约束性指标，主要集中在资源环境和社会发展领域，比如单位国内生产总值能耗，15期间要降低20%，主要污染物排放总量要减少10%。 중국 정부는
친환경, 자원 절약형 사회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여행가 폴 사룩스는 저서 중국 기행에서 이렇게 말했다. 쿤룬 산맥이 있는 한 철마는 영원히 라싸에 닿지 못한다. 하지만 2006년 7월 1일 기적과도 같은 철도 공장이 세계 지붕에서 완성된다. 칭장 철도는 유목민들에게 교통의 편리뿐 아니라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호도유를 생산한 티베트의 석루 기업은 이미 그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今年年初订了414万的订单，这呢过去的话，大概我们西藏本地卖的话，大概1年左右吧。 칭장 철도의 전 노선 개통은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세계 지붕에 완성된 철도의 탄생보다 그로 인한 서부 지역 경제 성장 효과에 더 주목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곧 새로운 고지에 오를 것이다. 在15期间新增的公路的通车里程在西部地区增加了20多万公里这个其中高速公路是6853公里。另外呢，这个像铁路，我们新增的铁路是5000公里，在西部地区新增的机场，民用机场10个在西部地区的省会城市和中心城市的建设步伐都在大大的加快。 해발 8,000m, 세계의 지붕에서 보는 것은 중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 서부는 지금 개발이 한창이다. 중부 6개에선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동북부는 제조업 기지의 지위를 지켜가면서 새로운 발전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또 다른 성장 엔진인 텐진의 비나이 개발구는 2006년에 정식으로 가동됐다. 발전의 선구자인 동부는 다른 지역과 함께 총체적인 경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이 발전 계획들은 중국 사회의 전면적인 변혁을 꿈꾸고 있다. 我们的经济结构发生了重大的变化，社会结构 也发生了重大的改变，人们的利益关系、思想观念都发生了深刻的变化。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변혁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도 함께 가져왔다. 어떻게 해야 국가의 발전을 이어나가고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2006년 가을 중국의 중대한 전략이 수립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아래 화합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2003년 봄부터 2006년 가을까지 과학발전과는 한층 구체화되고 세분화된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분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세분화하여 승화시킨 것이다. Harmonious society is an interesting concept because it draws on a Chinese way of thinking about development. It's also a powerful concept. I think it should be possible for a country like China to grow fast, but also to ensure that it is sufficiently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its people. And in fact, this should be the feature of a socialist market economy. 과학발전관과 화합사회 구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하는 것이었다.以人为本，就是一切从最广大人民的根本利益出发，把人民以及人民的利益作为本，这个努力的实现好、维护好、发展好最广大人民的根本利益，坚持呢发展为了人民，发展依靠人民，发展成果惠及全体人民。 중국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이다. 이 농민 문제의 해결은 중국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농업 부흥 정책을 내놓았다. 부엌의 농민들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004년부터 농업 부흥 정책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 문건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6년 1월 1일 농업세가 폐지됐다. 중국 농민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토지조세와 작별했다. (2006년은) 사회주의의 신농촌 건설의 원년이며 1.15 계획의 첫 해다. 이에 중국의 GDP는 20조 위안을 달성했다. 중국은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또 세계 최대의 공산 농산품 생산국이 됐다. 국가의 경제 발전은 곧 국민의 경제와 직결된다. 많은 중국 가정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상하이 교회의 평범한 가정. 지잉 리후잉 부부는 1957년부터 가계의 지출과 수입을 기록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 국민들의 삶의 흔적을 모두 기록해온 것이다. 1977년 처음 9인치 흑백 TV를 샀다. 1987년 첫 냉장고와 세탁기를 샀다. 1990년 처음으로 여행에 1,000위안을 썼다. 1994년 전화를 설치했다. 1997년 에어컨을 샀다. 2003년 집을 수리하고 가구를 바꿨다. 2005년 건강식품에 500위안을 썼다. 2006년 외손녀를 운전학원에 보냈다. 2007년 외손녀의 결혼을 위해서 6만 위안을 모았다. 啥辰光嘛，他都是咱们都记得起，一年走了到现在，现在搞这个生活呢，一天天好起来。现在不但有得吃有得用，还有得走远，所以呢，现在的生活呢，好像自我开发最高，一天比一天好。 중국인은 보다 여유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중국인들이 의식주 해결에 급급하던 생활에서 중산층인 샤오캉으로 도약하게 됐다. 중국인들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꿈꾸게 된다. (2007년) 봄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이 통과된다.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은 이 법률은 입법에만 14년이 걸렸고 7차례 법안 심리를 거쳐야 했다. 有句古话叫做无恒产即无恒心，所以恒就是永久性的、安全感的这样一个意思。所以一个人的财产如果缺乏安全感，那么他的生活就不会安宁。 Many Chinese economists would agree, but certainly Western market economists would think a property law is absolutely fundamental to the sound development of a market economy. Because I think we believe, and I think the economic data would reinforce this belief, that people invest when they have secure property rights. 개인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 법률이 심의를 거쳐 보완되고 있던 그때 2004년 행정허가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공권력을 제약하는 법률이었다. 据我了解，政府自己提出，并要求在一定时间内实现建设法治政府的目标，这在世界法治史上是一个创举，是独一无二的。这充分体现了中国政府执政治国理念的最新成果。 바로 그 해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4차 수정을 마친다. 국민의 합법적 재산권을 보장한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이것이 헌법의 새 조항이었다. 재산권의 보장과 인권의 존중. 중국은 더욱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베이징의 중관촌.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이 집중된 곳이다.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은 이곳의 한 기업에 국가과학기술 진보 1등상을 수여했다. 덩중한과 그의 회사는 중국 최초로 지적 소유권을 가진 칩을 생산한다. 사람들은 중국 칩이라고 불렀다. 2006년 연말 이 중국 칩은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하고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했다. 更重要的是，你是不是有真正的创新，有真正的技术？当你的技术能够给大家带来技术上的进步和市场上的这个需求的满足的时候，无论怎么样，我们的这个创新就能够走向全球。 15년 만에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한 중국. 중국은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2000년) 동안 이 만리장성 중국의 고난과 애환, 노력과 분투를 지켜봐왔다. 오늘날 만리장성은 중국의 새로운 자신감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운명은 더 이상 이 성곽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중국의 힘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으며 미래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민족의 진정한 힘은 그 영혼에서 비롯된다. 참된 영혼이 없는 민족은 영원히 똑바로 일어설 수가 없다. 如果想支撑一个经济大国乃至政治大国的发展，一定要靠文化，而这个文化呢，要靠很深厚的传统文化的底蕴，能够让它发挥起来。 중국이 그려가고 있는 사회주의 체계의 건설 또한 마찬가지다. 문화의 힘과 핵심 가치를 무시한다면 중국 민족 또한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는 5000년 중국의 문화와 명맥을 함께하며 중국 민족의 정신에 달려있다. 要一个民族也要复兴
首先从什么地方下手？首先从文化下手。社会主义核心价值体系建设抓住了文化建设的根本，它集中地阐述了在我们这个思想大活跃、文化大交融的时代，用什么样的指导思想、理想信念、精神支柱和道德规范去引领社会风尚，凝聚全民族共同前进。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사업을 번영시키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 1.15 문화발전 기획 강요가 반포 실시되면서 문화건설의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됐다. 중국의 문화 영역에 대단결, 대번영, 대발전이란 목표가 생긴 것이다. 어떤 민족이든 평화와 화목, 화합을 지켜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발전을 꿈꾸고 있는 중국 또한 세계와의 화합을 이루어가야 한다. 평화가 없이는 발전도 없다. 중국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과 수교를 맺은 48개국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단이 베이징에 모였다. 이 해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외교 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국가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남아공 운메키 대통령은 중아협력 포럼이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하며 베이징天安门에 싹튼 희망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엘살바도르의 한 기자는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중아협력 포럼이 세계 화합을 위한 역사적 회의라고 평가했다. 我们承认我们之间有分歧，但是我们还有很多共同点，我们可以在共同点的基础上发展合作。 实现一种共赢的局面。中国の外交はですね、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全般的に言うと中国の国益に沿った、賢明な外交をし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世界の中でもですね、国際組織や多角的な枠組みの中で非常に積極的な役割を果たし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The success of Chinese economic growth makes China attractive to other countries, and that increases China's soft power. Soft power is the ability to get what you want through attraction rather than coercion. And China's success, its economic success, enhances its soft power. 민족의 부흥은 정치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다. 중국의 역사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이룩하려면 당 지도부와 인민대표, 법치국가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 정치협상제도, 민주자치제도 등 각각의 정치제도들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이 꿈꿔온 사회주의 정치제도와 민주주의의 완성은 단지 경제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은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힘과 흔들리지 않는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중국 역시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인민군대의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무력했던 청나라의 황제, 국민을 약탈했던 국민당의 부패는 중국 역사의 치욕이다.
과거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 7월 1일) 홍콩. 중국의 근대사 그 격동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장소. 중국 반환 1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의 홍콩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 역사의 함선은 1840년에 굴욕의 바다를 벗어났다고 말이다. 2009년 마카오 역시 중국 반환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민족 부흥의 여정에서 일국 양제를 통해 통일을 완성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염원이자 사명이었다. (2008년이) 밝아왔다. 중국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올림픽을 맞이하기 위해 중국은 세계를 향해 두 팔을 활짝 열었다. 중국은 문을 활짝 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민족 부흥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든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이상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난 100년간의 고된 탐색을 거쳐 자신들만의 사회주의 노선을 만들어냈다. 오늘 중국의 발전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선에 놓여 있다. 중국, 이들이 꿈꾸는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2007년 10월 15일)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린다.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대한 시점이었다. 중국의 모든 이들을 새로운 사회주의 사업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포부가 발표됐다. 大会的主题是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以邓小平理论和3个代表重要思想为指导，深入贯彻落实科学发展观，继续解放思想，坚持改革开放，推动科学发展，促进社会和谐，为夺取全面建设小康社会新胜利而奋斗。 중국, 그들은 오늘 부흥을 꿈꾸고 있다. 역사의 풍랑 속에 고난을 겪었던 그들은 부흥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역사는 다양한 격동의 시기를 거쳐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부흥을 꿈꾸고 있다. 제17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와 17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다. 중국의 국민들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과 중국이 꿈꾸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새롭게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한다. 중국의 국민들은 민족의 부흥이란 위대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GDP를 2000년의 2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2020년 공산당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는 전 국민의 샤오캉 생활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다지고 있다. 21세기 중엽 신중국 수립 100주년에 맞춰 중등 선진국 수준의 GNP와 사회 제반 시설의 기본적인 현대화를 달성한다. 이것이 중국이 꿈꾸고 있는 미래다. 오늘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서방 열강의 침입을 받았던 지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었다. 정치 체제와 사상에 대한 신념, 그 힘을 알게 됐다. 그렇기에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란 이념을 지켜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날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던 중국 국민들의 판단을 평가하기엔 아직은 이르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된 중국의 역사. 민족 부흥을 향해 노를 젓고 있는 중국 민족의 함선은 세계란 바닷속으로 항해하고 있다.